달리기가 빠르면요, 축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움이 안 될 때가 와요. 그게 언제냐면 내 스피드를 활용하지 못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달리기가 빨라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11살인데 기본기가 좀 부족해도 경기를 잘 뛰었습니다. 왜? 잘 먹히니까. 자꾸 치면 다 떨어져요, 그냥. 근데 다른 애들이 2차 성장기 오면서 힘도 붙고 경험도 쌓이니까 이 스피드가 더 이상 안 먹히더라고. 그때가 한 중학교 3학년? 이때 뭐랄까 좀 엄청난 벽이 앞에 있던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넘지? 그리고 그 느낌을 고3 졸업할 때까지 가지고 살았어요. 실제 그 벽 때문에 축구를 그만두려도 했었고, 왜 축구를 시작했던 이유가 빨라서 한 건데 이게 안 먹히니까 더 이상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기본기나 뭐 드리블을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기본기가 좀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피드를 어떻게 하면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 연구하고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K리그에 저보다 잘하는 윙거 진짜 많거든요. 많았고, 그죠? 여러분도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 자, 보세요. 자, A 선수는 본인의 실력 10 중에 7만 써요. 그러니까 B 선수는 본인 실력 7에서 7 다 써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여주는 건 둘 다 이 7이 똑같거든? 똑같은 7이야. 심지어 A는 본인이 10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이거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자신 있어요. 내 캐파 다 쓰면서 경쟁하는 방법? 왜?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 써야 상위 1% 애들이랑 비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보다 빠르거나 재능이 좋은데 아직 그 활용 방법을 모르는 선수라고 한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고3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상단팀밖에 못 간다? 하는 정도의 수준? 이 수준보다 위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쓰기만 하면 저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어느 정도 K리그 311경기? 저는요, 일단 확실하게 저의 결정을 인정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설명하려면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상대방 수비와 나 사이에 공간이 없다. 그럼 웬만하면 패스하고 빈몸으로 움직이기. 앞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스피드 살려서 드리블 하는 거야. 제가 왜 이런 개념을 정했냐면, 이런 개념을 정해놓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축구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보는 건 쉬운데 경기장 안에서는 엄청 복잡하다고, 그죠? 뭐 있어요? 상대방 있어, 우리 동료 있어, 내 몸은 힘들어. 그 와중에 밖에서 감독님이 뭐라고 해. 그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실제로 세봤어요, 내 실수를. 내가 감각이 안 좋아서 실수하는 것보다 판단이 안 좋아서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 압도적으로. 의외지 않나요? 기본기가 안 좋으면 감각이 안 좋아서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실제로는 안 그래. 내가 드리블 돌파를 할지 소유를 할지 이 판단이 잘못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그냥 훨씬 더 많아. 압도적이야. 상대방이 나 빠른 거 알고 뒤에 커버 들어왔어. 그럼 돌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축구에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그 두 명을 뚫을 수 있는 드리블 능력이 없으면 더 그래요. 주변에서 말하지, 야 얼마든지 도전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든지 도전하면 그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다른 사람 안 져요. 내가 실제 경기에서 드리블 돌파 10개 해가지고 8개 뺏겼어. 그럼 그 다음 경기 나만 엔트리 빠지는 게 현실이라고. 실제로는 과정 아니야. 결과로 판단하잖아. 그런데 그 경기장 안에서 내 결과값을 좌우하는 게 감각보다 판단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저는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재들 아니고서 이 판단을 초단위로 할 능력이 냉정하게 없어. 떨어져요. 우리가 수싸움이라고 하잖아. 그 수싸움을 솔직히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인정을 했어요. 나는 매뉴얼로 간다. 그게 뭐예요? 앞에 공간이 있으면 스피드 붙여서 1대1 하는 거야. 공간이 없으면 패스 주고 빈몸을 뛴다. 자, 그러면 김호남은 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운동장에서 절대로 잊어져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달리기가 빠르다야.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상대한테 붙여서 1대1을 해야 내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 빠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볼이 빠지잖아? 그럼 내가 무조건 이겨.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도 많이 치고 달려서 이걸 감각적으로 안다고, 그죠? 빠른 선수는 볼이 빠지면 내가 이긴다. 이거를요, 그냥 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평소에 언어로 개념화 시켜놓지 않더라도 빠른 선수는 이걸 본능적으로 그냥 갖고 있어야 돼. 개념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내가 스피드가 빠른데 이걸 몰랐다 하는 선수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자, 볼이 빠지면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 만약에 이게 저고 이게 상대방인 거예요. 그렇게 공간이 났어. 이쪽도 공간이 많아. 내가 이쪽으로 돌파를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드리블을 붙이는 거야. 이 공간으로 드리블을 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드리블을 붙인다. 왜 이렇게 붙이냐면, 자 보세요. 저 말고 이 상대방 선수 관점으로 봐볼게. 이렇게 드리블을 정면으로 나한테 치고 오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해요? 뒤로 무르겠죠. 사이드 스텝을 하면서 뒤로 무르겠지. 아니 당연하잖아. 내가 정면으로 치고 오니까. 내가 안 무르면 어떻게 해요? 얘가 쳐버린다고. 쳐가지고 볼이 빠지는 순간 내가 불리하잖아. 수비 입장에서. 왜? 얘가 달리기가 빠르잖아. 빠른 선수는 다른 게 없어. 달리기가 볼 빠지잖아 뒤로? 그럼 얘가 무조건 이겨. 빠르니까. 그래서 이 수비들이 빠른 선수들 마크할 때 못 치게 하려고 공간 안 주고 바짝 붙잖아요. 그럼 빠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공간으로 치는 것보다 상대한테 붙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걸 내가 공간으로 붙이잖아. 그럼 얘도 옆걸음질이야. 나도 옆으로 붙이니까 얘도 옆걸음질이야. 나도 옆걸음이고 얘도 옆걸음이야. 근데 내가 정면으로 붙이면 어떻게 돼? 나는 앞걸음질이고 얘는 뒷걸음질이야. 여러분, 뒤로 뛰는 게 빨라요? 앞으로 뛰는 게 빨라요? 걔는 뒤로 뛰게 하고 나는 앞으로 뛰게 만들어야 돼. 근데 옆으로 치면 어떻게 돼? 둘 다 옆으로 뛰다가 마지막에 스타트 한다고. 내가 단 1이라도, 내가 스피드가 있잖아. 단 1이라도 내가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고 싸움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공간이 있으면 드리블을 붙여서 1대1 하는 거고, 공간이 없으면 패스 주고 빈목으로 하는 거야. 왜? 내가 타이밍 싸움 하면 난 지니까. 나는 타이밍 싸움이 안 돼. 드리블 리듬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리듬감을 살리지 않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해요? 공간이 나잖아? 공간이 나면 선수한테 붙여야 돼. 선수한테. 왜? 상대방 뒷걸음질 치게 하면 내가 유리하잖아. 안 물러? 안 물러도 내가 유리하지. 왜? 볼이 빠지면 내가 유리하니까. 난 빠르니까. 물론 드리블 리듬감이 좋거나 뭐 드리블 기술이 좋은 사람은 옆으로 붙여도 돼요. 타이밍 싸움 해도 되지. 근데 저는 타이밍 싸움이 장점이 아니라 스피드 자체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이제 스피드는 있는데 드리블을 못하는 제가 스피드를 활용한 방법이야.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얘한테 붙이잖아? 그러면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각적으로 볼 때 엄청 저돌적으로 보여. 상대가 막 엄청 무르잖아. 이렇게 저돌적으로 들어오니까, 나한테 들어오니까. 상대가 엄청 무르고 나는 엄청 전진을 하다 보니까, 와, 쟤는 엄청 저돌적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내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뭐 이런 말 하잖아.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아니, 졌는데 잘 세웠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겨도 칭찬, 져도 칭찬이잖아. 아니, 이겨야만 칭찬을 받는 것보다 이기든 지든 칭찬을 받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야. 똑같아. 물러도 좋고 안 물러도 좋은 상황을 만드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이더라고. 이거는 심지어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엄청 저돌적이야. 자신감이 있어 보여. 내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우리가 축구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자신감이 엄청 있거든. 분명히 있어. 근데 감독님이 나한테 자신감이 없대. 이럴 때 좀 미칠 노릇이거든. 근데 그거를 억울해하지 말고 반대로 이용하면 돼. 내가 실제 자신감이 없더라도 보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게 보이잖아. 그럼 되지. 그럼 그냥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게 타고난 어떤 드리블 능력이나 기술 재능이 없으니까 내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도 될까 말까 다 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플레이를 최대한 심플하게 하자.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게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유행을 타면 안 돼. 유행을. 내가 노력하는 플레이에 유행을 타버리잖아? 유행 지나면 끝나. 그래서 제가 체력을 키운 거고. 왜 체력 좋은 선수는 유행을 안 타? 지금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전술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풀백하면 그냥 사이드에서 주구장창 뛰었지. 근데 지금은 전술이 핵심이야. 그죠? 그렇게 시대가 변해서 풀백의 그 이동 경로가 달라져도 체력 좋은 선수는 유행을 안 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알아도 되는 거.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어. 아까 똑같잖아요. 물으면 땡큐, 안 물러도 땡큐. 내가 만약에 그걸 시도했어. 그래도 땡큐. 만약에 내가 그걸 실패를 했어. 그래도 괜찮아. 보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 두 개잖아. 감독님은 다른 거 없어. 실수는 모든 선수가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선수가 실수를 할 때 어떻게 실수를 할 거냐, 이거를 좀 많이 보더라고. 그럼 난 그 성질을 이용하면 돼.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할 게 아니라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된다고. 유행을 타지 않는 거.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는 거. 저도 잘 싸운 거. 이 세 가지 교집합이 되는 이 플레이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실력을 바꿨어요? 아니, 상황을 바꾼 거야. 나 아직도 드리블 못해. 아직도 드리블 리듬감 없다고. 근데 괜찮아.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 그거 유행도 안 타.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어.
실패해도 젖잘싸야.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호남 기본 게 없어. 드리블 못해. 알아 나도.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되는 거? 달라질 거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돼. 이걸 그냥 해? 아니야. 감으로 하면 안 돼. 최소한 이 정도는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습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해가 팍팍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 해서요, K리그 311경기는 솔직히 못 뜁니다. 못 뛰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무리까지 가야 됩니다. 특히 어느 포지션이든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 방출당해요. 왜? 성적이 없으니까. 프로 선수에게 성적은 뭐예요? 명분이에요. 명분. 이 선수를 더 쓸까 말까 하는 명분이라고. 프로 선수 아니더라도 엘리트 운동선수는 다 똑같아요. 공격수가 공격 포인트 없으면 다음 경기 선발로 쓰는데 감독님이 확신이 없다고. 감독님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마무리 능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또 연구를 엄청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슈팅이 없으면 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맞잖아요. 감자탕을 팔려면 감자탕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감자탕을 만들어? 그러니까 슈팅은 골에 필요한 필수적인 재료예요. 재료가 없으면 골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연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나는 슈팅 훈련을 할 건데 어떤 동작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해보니까 딱 두 개야. 이거는 조금 지울게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를 제끼지 않고 때릴 수 있는 슈팅 동작. 그리고 뭐가 있냐면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는 슈팅 동작. 나는 다른 거 몰라도 이 두 가지 교집합을 맞는 훈련만 하자 해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드리블 1대1이랑 연결되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이게 보이실래 모르겠는데 내가 1대1을 이렇게 붙이잖아? 그럼 얘가 뒷걸음질을 치거든? 뒷걸음질을 치잖아. 그럼 나는 이때 얘한테 드리블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드리블을 일로 쳤어요. 일로. 뒤로. 골대가 여기라면 나는 얘를 무르게 한 다음에 얘를 상대해주지 않고 나는 뒤로 친 거야, 각도를. 왜냐면 이 뒤로 쳐도 각도가 나오거든? 아니, 내가 슈팅 때리는 게 목적이지 얘 제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굳이 제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붙일 수가 있는 게 내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붙일 수가 있거든. 왜냐면 내가 볼이 빠지면 이기기 때문에 내가 얘한테 붙인 거야. 얘가 안 물으면 치면 되니까. 근데 얘도 안 물을 수가 없어. 왜? 얘가 빠지면 얘가 지니까. 그래서 얘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뒤로 치는 거야. 내 목적은 슈팅이니까. 내가 얘 제끼는 시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 선수 시절 때 골 장면이에요. 앞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면 최철순 선배님이에요. 당시 최고의 풀백, 대인방어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 선수 뚫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목적은 뭐야? 슈팅이야. 자, 볼게요. 자,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어디로 붙이는지 보세요. 그쵸, 앞으로 붙이죠, 그죠? 자, 다시. 공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붙인다고. 그럼 이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뒤로 무르잖아, 뒤로. 뒤로 무르죠. 뒷걸음질을 치죠. 이때 저는 어디로 쳐요? 뒤로 친다고, 뒤로. 이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무르게 하고 나는 뒤로 친다고. 왜? 내 목적은 슈팅이니까. 상대를 안 해줘. 뒤로.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공간이 나면 어디로 붙인다고? 선수한테 붙인다고. 공간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선수가 뒤로 무른다고. 그때 나는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뒤로 친다고. 왜? 나는 이것만 연습했으니까. 원래 정석으로는 이쪽으로 때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쪽으로 때려도 각이 나온다고. 원래 이쪽으로 때려야 이 사람 다리 타고 그냥 건너서 가는 거거든. 근데 심지어 이쪽으로 때려도 각이 나온다. 이 사람이 다리 놔도 충분히 각이 나온다. 자, 이거는 제주에 있을 때 경기입니다. 짧은 패스, 정용치업 끊어주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자, 스톱. 이 센터백을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센터백은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마지막에 어디 치는지 봐봐요. 뒤로 친다고, 뒤로. 얘로 안 치고 뒤로 친다. 이 각이 걸리니까. 왜? 나는 슈팅이 목적이잖아. 다시. 뒤로 치자, 뒤로. 이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제낄 필요 있어요? 없어.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대신 나는 이 슈팅은 엄청 연습했거든. 자, 이거 세 번째 골인데 이 앞에 있는 형이 누구냐면 윤영선 선배님이에요. 윤영선 선배님. 2018년 월드컵 나갔던 형인데 제가 평소에 이 형이랑 1대1 하면 제가 이길까요?
많이 지죠. 그래도 상관없어. 왜? 내 목적은 슈팅이니까. 자, 지금 보세요. 툭툭 치면서 제꼈어요? 아니야, 제낄 필요 없어. 나 옆으로 치거든. 마지막 순간에 왼발 내 목적은 슈팅이니까. 내 왼발이 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때리는 거야. 처리할 때 타면다가 오른발로 처리해버리거든요. 예. 포죠. 자, 지금 보세요. 제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화면을 보니까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제끼지 말라고 해도 상대 알아서 제낀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제낀다고, 컨디션이 좋으면. 근데 내가 컨디션이 맨날 좋냐고. 안 좋다고. 내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할 수 있는 동작을 찾아내서 그거를 내 시간을 태우는 거야. 이거 상대를 제끼지 않고 때리는 거, 상대가 알아도 상관없는 거. 스피드는 있는데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특히 이런 선수는요,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화려한 거 아니야. 최대한 심플하게. 우리는 심플하게 가야 돼. 무조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단점은요, 나의 장점에서 파생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나의 단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의 장점에서 나온 거라고. 기본기가 왜 없어요? 어릴 때 기본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라는 걸 느꼈거든. 빠르니까, 통하니까. 왜? 굳이 내가 기본기 안 해도 되거든. 그거 안 해도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무도 나 못 막아. 나 기본기 할 필요 있어? 없어. 그 필요성을 못 느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요성을 못 느낄 때 그거를 대비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 부상 방지 잘하는 선수는요, 다치기 전에 마사지를 받아요.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해요? 아파야 병원을 간다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가야 그때 병원을 간단 말이야. 근데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건강할 때 건강을 시켜요. 더 체크해. 그러니까 스피드도 빠른데 드리블도 잘하는 선수 뭐야? 걔네들이 진짜 똑똑한 거야. 내 스피드에 어떤 드리블 기술이나 리듬까지 더해지면 그게 더 극대화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지금이라도 해야지.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는 없잖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매뉴얼을 찾고 실행에 옮겨서 그게 진짜 현장에서 먹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냐고, 연구를 했겠냐고. 그죠? 핵심은 뭐냐면 내 플레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거든. 근데 플레이는 심플해야 돼. 그것만 심플해야 돼. 아니야. 훈련도 심플해야 돼.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알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경기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다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생각이 많아도 플레이 잘하는 선수 있어요. 1% 선수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재능은 다른 게 아니야. 그 순간순간 0.01초마다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기가 막힌 판단을. 이거 못 따라가. 솔직히 이걸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만든 거고. 근데 그거 따라가고 싶어서, 이런 매뉴얼 없이 그냥 따라가고 싶어서 걔네한테 물어본다고. 야, 너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써?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이 선수들이? 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얘네들 그냥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막 한다고. 돼요? 해봐요. 미스 엄청 나오지. 이거는 내 감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미 판단에 져 있다고. 판단에서 이미 져 있다고. 특히 빠른데 기본기 좀 부족한 선수는 심플하게 가야 돼. 심플하게.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오해하셔서, 야, 선수가 창의력이 있어야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것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창의력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 사람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창의력을 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팀 감독님이 전술이 4-4-2야. 빌드업 할 때는 2-3-5고 수비할 때는 4-4-2야. 근데 내가 뭐 창의력을 발휘한답시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 감독님이 날 쓸까요? 설사 그게 엄청나게 창의적인 움직임이었다고 해보자고. 그 움직임이 아무리 창의적이어도 우리 감독님한테 그거 필요 없어. 다른 사람에게 창의력으로 보일 수 있겠지. 근데 우리 감독님한테는 그냥 이해력 떨어지는 선수라고. 자, 똑같아요. 내가 경기장에 왜 나가요? 내 역할이 있잖아. 포지션마다 역할이 있다고. 그 역할을 나한테 왜 줬을까요? 내가 그걸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 받은 역할은 내 장점에서 나온 거라고. 내가 잘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도 나의 역할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게 유효한 거지, 내 역할 밖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그러니까 조금 세게 얘기해서 그냥 망상이에요. 망상. 제가 감자탕집을 할 때 오는 손님들에게 보드카를 타셔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감자탕집에서 보드카? 뭔가 특별하잖아. 그래서 인스타에 막 많이 올려줬어요. 우리 매장에 홍보를 해주신 거예요. 재밌잖아, 감자탕집에서 보드카. 그죠? 근데 감자탕이 맛대가리가 없으면 그 보드카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청결하지 못해 매장이.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와중에 보드카가 의미가 있을까?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오히려 욕먹지.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감자탕이나 잘 만들지, 청소나 잘하지, 무슨 보드카야 보드카는. 창의성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근데 내 역할에서 벗어난 창의성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창의성 있는 플레이, 또 이 말 듣고 내가 막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내가 잘하던 거 잘 하면서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릴 적부터 성실한 편이었거든요. 제가 기술이 좀 부족해도 축구를 잘 못해도 성실하긴 했어요. 호남이는 참 성실해. 근데 그게 다야. 뒤에 따라오는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성실한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선수 지금도 많아요. 이런 선수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성실한 거 말고 왜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하는 거, 성실한 거를 어떻게 최대한 일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방법론이 좀 달라지는 거야. 상대를 속이려고 해?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나 그거 잘 못하잖아. 알아도 상관없는 동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빠르고 정확한 거는 훈련의 싸움이지 판단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내 매뉴얼로 최소화하고 운동 능력이랑 감각을 올려보자. 나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거는 내가 제일 잘하는 내 장점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 운동 능력 키우고 감각 키우는 건 뭐예요? 시간 싸움이잖아. 성실함 싸움이잖아. 나 이건 자신 있어. 판단은 최대한 내 매뉴얼로 맡기고 운동 능력 감각은 내 장점으로 끌고 오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 축구가 얼마나 복잡한 스포츠인데 왜 네트가 없잖아요. 항상 경합을 하고 매 순간 매 경기가 다르다고. 그 안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야 나중에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쉬웠어요. 저는 남들이 나이 먹고 뭐 체력이니 회복이니 부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저는 엄청 쉬웠어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참이어도 12살 어린애들이랑 같이 경기를 뛰어도 GPS 데이터 압도적으로 1위 하는 거야. 뭐 스피드이든 뭐 체력이든 뭐 플레이어 로드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본인이 스피드가 좀 있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좀 기본기가 좀 떨어지거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좀 성실한 편일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1대1 할 때 상대한테 붙이는 거, 그리고 이거 상대를 제끼지 않고도 슈팅을 때리는 거, 그리고 이 모든 동작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타인이 봤을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 성장에 많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 오프라인 교육할 때, 이 볼 레슨할 때 아주 기초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다 알려줘도 되나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급하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기 전에 미리 하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일요일만 오프라인 교육을 김포에서 하고 있는데 딱 5타임만 하거든요. 퀄리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차 있죠. 대기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우선 해보라고. 하고 있으라고. 또 요즘 레슨 선생님들 잘 가르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진짜 열심히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해보라고. 기술을 키우는 거랑 그 기술을 써먹는 거랑 완전히 다른 능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이 정도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실 거라고. A 선수는 기술이 10이야 근데 상황을 한 번밖에 못 만들어. 그럼 10이거든. 근데 B 선수는 기술이 5야 근데 상황을 3번 만들어. 그럼 15잖아.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좋아도 상황을 잘 만들 줄만 아면 돼. 대표적인 인물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은 우리 애가 기본기는 좋은데 뭐 드리블은 좋은데 뭐 빠른데 근데 경기장에서는 안 나와요. 이거 무슨 문제예요? 기술의 문제 아니야. 상황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 학창시절 김은환 뭐 하고 있어요? 슈팅 훈련하고 있잖아. 드리블을 하고 있잖아. 연습하니까 연습 때는 잘 되겠지. 근데 시합 때는 안 나오지. 왜? 상황을 못 만드니까. 프로에 저보다 슈팅 잘하는 선수 엄청 많아요. 드리블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인 기술이 좋은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선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진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건 자신 있어요. 또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먼저 해보라고.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럼 고정 댓글에 대기 신청 해놓으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대기해놓고 먼저 해보고 있어야 돼요. 대기해놓고 먼저 해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요. 혼자 된다? 그럼 저 찾아오지 마세요. 굳이. 내가 뭘 배우는데 하고 있다가 배우는 거랑 안 하고 있다가 배우는 거랑 시작점이 달라. 그러니까 꼭 해보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요 실제 본인의 그 축구에 적용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오프 더 볼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오프 더 볼이나 크로스나 뭐 수비 의식 같은 거 차례로 준비할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을 눌러놔야 그래야 다음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특히나 좀 빠른데 기본기가 좀 부족한 선수
그러니까 기술은 좀 없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죠.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